예비고 의문의 변동 문제풀이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의문의 변동 내용을 복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문의 내용 복습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오늘은 선생님이 현장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훨씬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의문의 변동 첫 번째 교체부터 가볼까요? 자, 교체의 첫 번째는 음절말에 음절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글자의 끝, 그러니까 받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절의 끝소리라고도 얘기하죠. 음절말에 받침에 여러 자음이 올 수 있는데 이 자음이 실제로 발음이 될 때에는 7개의 자음으로 대표됩니다. 자, 7개의 자음의 대표성을 띈다 또는 7개의 자음으로 제한된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받침에 기역과 디귿과 비읍이 왔는데 뒤에 미음과 니은이 올 때 이 기역과 디귿과 비읍의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뀝니다. 기역은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바뀌는 것 우리가 비음화라고 하기로 했죠. 세 번째는 리을이 니은을 만났을 때. 자, 근데 이 경우에는요, 니은이 리을을 만났을 때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리을과 리을로, 즉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현상 우리가 유음화라고 배웠습니다.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음절 말에 디귿과 티읕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모음 이나 또는 우리 겸이가 좋아하는 반모음 이가 오면 지읒이나 또는 치읒으로 발음이 되는 현상 국의 음화라고 하죠. 다섯 번째는 기역과 디귿과 비읍 받침 다음에 그, 드, 브, 스, 즈처럼 안 울림 예사 소리가 오면 이 친구들이 끄, 뜨, 뿌, 스, 즈 이렇게 된소리로 바뀔 때 우리가 이것을 된소리 되기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된소리 되기 같은 경우는요, 된소리가 한자로 경음이기 때문에 경음화라는 용어로도 씁니다. 지금 선생님이 교체에 대해서 이렇게 도표처럼 정리한 것, 자, 이대로 여러분 머릿속에서도 딱 정리가 돼서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첨가로 가보겠습니다. 자, 첨가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니은 첨가 현상이 있어요. 자, 니은 첨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 하면 자, 일단은 합성어 그 다음에 파생어일 때 합성어나 파생어는 중등 과정에서 배운 개념인데요. 이 개념이 좀 헷갈려.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본래 있던 단어나 본래 있던 표현들이 새롭게 합쳐서 단어를 만들어낼 때, 그러니까 단어를 형성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이 단어 형성 시에 뒤에 오는 음절이 이 또는 겸이가 좋아하는 반모음이 로 시작이 될 때, 자, 이 경우에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단어들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기 전에 반모음 이는 이중모음 안에 들어있는데 반모음 이가 들어있는 이중모음에는 어떤 게 있냐? 겸이가 좋아하기 때문에 겸이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겸이가 대답할 기회를 줄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겸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반모음 야, 여,
요, 유, 예, 예. 요 6개의 이중모음 안에 반모음이 들어있죠. 그래서 단어로 예를 들면 담 더하기 요, 색 더하기 연필, 솜 더하기 이불, 이런 단어들은 니은 첨가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첨가에는 반모음 첨가가 있어요. 반모음은 반모음인데 반모음 이 첨가를 우리가 배웠죠. 자, 반모음 첨가. 근데 반모음 첨가는요, 반모음이 반모음 이도 있지만, 자, 겸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반모음 오우도 있어요. 반모음 오우는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라고 설명한 적이 있죠. 네, 반모음 오우가 첨가되는 현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되어라고 발음하는 것을 이렇게 되어라고 원칙적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되여라고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모음 이가 첨가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축약으로 가볼게요. 자, 축약은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음,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어머나, 선생님이 뭘 잘못 눌렀네? 축약 다시 가야 되겠다. 1번. 자, 자음,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면, 자, 이건 순서가 바뀌어도 되죠. 히읗이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을 만나면 크, 그 다음에 트, 크, 츠로 소리나는 현상, 우리가 거센 소리 되기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거센 소리 되기는요, 아까 된 소리 되기를 경음화라고 한 것처럼 격음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락으로 가볼게요. 탈락에는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이 있는데요. 자음 탈락의 첫 번째는 겹받침이 대표음 하나로 실현되는 현상. 우리가 자음의 무리가 하나로 된다, 자음군 단순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자음군 단순화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겹받침이 이렇게 왔을 때 하나로 소리가 나는 현상, 겹받침이 왔을 때 하나로 소리가 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 경우는 모든 겹받침이 어떤 대표음으로 실현되는지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쉽게 알고 있는 단어들을 먼저 떠올리고 이 단어가 어떤 대표음으로 실현되는지를 떠올리면 모든 겹받침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예외 현상이 3가지가 있는데요. 이 예외는 다음에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음 탈락은 리을 탈락이 있어요. 자, 리을 탈락 같은 경우에 동사나 형용사, 용언이라고 부르죠. 동사 또는 형용사의 어간에 받침 리을이 오고 다음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날다 라는 용언이 있을 때, 자, 날다 같은 경우는 날고, 날아. 자, 이렇게 리을이 지켜지는데 뒤에 니은이 오면 날은 이라 하지 않죠? 나는 이렇게 됩니다. 이때 리을 탈락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음 탈락은 역시 용언에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히읗이 올 때 이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히읗 소리가 나지 않는데요. 자, 좋다, 그 다음에 좋고 이렇게 되는데 좋, 아 하면
좋아 이렇게 발음이 되죠. 히읗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히읗이 소리가 난다면 좋아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탈락에 모음 탈락으로 가볼게요. 자, 모음 탈락 같은 경우는 으 탈락이 있습니다. 으가 탈락하는 경우, 자, 으 탈락은 언제 일어나냐? 용언에 동사 또는 형용사, 이제 완전히 외우겠죠. 용언의 어간에 으가 왔을 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예를 들어 볼게요. 담그다, 담그는, 담그아 이렇게 되면 담그아 안 하고 담가가 되죠. 기억은 살아남는데 으만 탈락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역시 모음 탈락은요. 용언의 동사 또는 형용사, 용언의 어간에 아 또는 어가 오고요. 그 다음에 역시 어이구 선생님이 또 뭔가를 지웠네. 선생님이 지금 이 키보드를 처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금 계속 날아가고 있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용언의 동사 또는 형용사의 어간에 아 또는 어가 오고, 아이고, 그 다음에 어미에서 역시 아 또는 어가 왔을 때 동음이 탈락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단어의 예를 들어보면 잠을 자다 하면 자고, 자는, 자니 이렇게 되는데 자아 했을 때는 잠을 자아 라고 하지 않고 잠을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 아가 탈락한다. 이게 바로 동음 탈락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동음 탈락, 같은 음이 탈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바로 우리 의문의 변동의 내용을 한번 복습한 거고요. 이 내용을 머릿속에 선생님처럼 다 딱 집어넣고 있어야 돼. 마치 게임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의 종류와 기능을 알아야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듯이 의문의 변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영상을 끊었다가 비상박 문제풀이로 들어갈게요.